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즐겁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해요, 이 사진이라는 일이. 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사진 실력도 실제로 늘었고 남들 사진을 보니까 별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살짝 자만심도 생겼었는데 다른 정말 잘 찍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면 진짜 나는 병 느끼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맞지. 누구나 뛰어들지만 1년 이상, 2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가 필요해요. 왜? 사진작가가 왜 되고 싶어? 사진작가로 돈을 왜 벌어야 돼? 하필 왜 사진으로 돈을 벌고 싶어? 라는 어떤 이런 고민들이나 스스로의 어떤 가설들이 없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 자바트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입구역에 나왔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포토그래퍼 분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던 직업이라 자 그러면 덜도 말고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맞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유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좀 10년 넘게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그 안에서 직업을 좀 많이 바꾸긴 했습니다. 작년에 퇴사 이후에 개비어를 좀 갖고자 뉴욕 여행을 떠났다가 네네. 갑작스럽게 이제 포토그래퍼로 제 2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네. 올해가 너무 덥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같이 좀 야외 촬영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시원한 곳을 좀 찾고 있고 지금 오늘 가는 곳도 저수지나 천 그런 쪽을 조금 자연 경관과 함께 괜찮은 로켓 스팟을 좀 찾아보려고 사전 답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전 답사를? 네. 그러면은 풍경 위주로 찍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풍경이 괜찮으면 네. 제가 생각한 이 그림이 나오면 모델분을 이제 섭외해서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평상시 이렇게 로케이션을 좀 자주 다니세요? 이런 저수지 같은 데는 제가 뭐 낚시 이런 취미가 없어가지고 잘 몰라서 이렇게 로케이션을 답사 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원래 알고 있는 곳을 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작가로서 이제 하루 루틴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이 루틴이 매우 중요한 직업인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루틴이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일단 해야 할 백로그들은 잔뜩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전반적으로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은 문서 작업이 많아요. 누가 생각하면 뭐 보정 이런 걸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저는 부족한데 상대방은 좀 더 뛰어나거나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작업을 하고 싶고 명성이 부족해도 실력을 검증할 수 있거나 실력이 부족해도 진정성이 있거나 진정성이 부족해도 기획이 좋구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획안 같은 걸 좀 진심으로 쓰기는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로서 기록물 같은 부분들을 기획안 짜고 보정하고 모델 섭외하고 문의 오는 거 응대하고 또 SNS 관리도 해야 되죠. 역시 예술의 직업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직장을 거의 한 7곳을 거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 뭔가 이렇게 큰 방아쇠를 당긴 게 있었나요? 제가 마지막 직전 직장이 승고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입사할 땐 제가 이걸 퇴사할 때쯤엔 내 걸 하자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 6년이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개발 부서에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은 앱을 쓰다 보면 이게 뭐가 바뀐지 모르지만 되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했고 원래는 제가 좀 기획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추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을 다니고서는 뭐 또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퇴사를 하자라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해먹고 살까를 고민하고 싶어서 사실 여행을 떠났었고요. 그러면은 뉴욕으로 이렇게 떠나셨다고 하는데 네. 얼마나 가셨던 거예요? 뉴욕은 한 2주 정도. 왜 뉴욕이셨어요? 사실 좀 고민을 한 게 네. 제가 딱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2015년. 그때 첫 직장을 퇴사하고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3개월 동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유럽 여행할 때 일주일 만에 돈을 잃어버렸어가지고 지갑이랑 여권이랑 카드, 현금 뭐 이런 거 다 그래가지고 그지로 유럽을 3개월 동안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심지어 핸드폰도 정지시켜놓고 가가지고 인터넷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서 좀 진짜 국제 미안했어요. 근데 그 삶을 다시 한번 좀 살아볼까 하다가 해외여행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뉴욕이었어요. 제가 네. 원래도 스마트폰으로 막 1년에 막 2, 3만 장씩 찍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서도 제가 사실 저는 네. 사진을 좋아하는
있다는 걸 사실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퇴직금 빵빵하게 받고 기왕 좀 인상 깊은 곳을 가니까 유럽 여행 때 그때 폰카로 찍었던 게 아쉬워가지고 네네. 그냥 좀 작은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서 좀 제대로 찍어보자 하는 욕심이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뉴욕은 네. 굉장히 그냥 한 블록마다 풍경이 다르고 전 지구인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전 네네. 세계들이 사람을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찍어보고 싶고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냥 사진 찍어도 그쵸, 되냐 그쵸. 물어보면 너무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사람을 찍어주다가 네. 우연히 한 80대 정도 되는 노부부의 사진을 좀 찍어드리게 됐어요. 네네. 이메일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이제 보정해서 전달을 드렸는데 그분들 답변이 저에 좀 심금을 울렸던 거야. 너무 예쁜 사진 감사하다. 남은 여생 동안 이 사진을 손수강이 간직하겠다. 그분들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제 앞으로 산 날보다는 살 날이 많지 않으신 분들인데 저는 그 말이 되게 따뜻하기도 했고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촬영해드리면서 진짜 정말 다양한 직업군들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의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정직하고 내가 이 행위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사진이구나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갔던 여행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환점이 되기도 했던 느낌도 있네요. 그래서 완전히 줄기전도했죠. 그래서 작년 8월에 그렇게 여행을 다녀왔었고 한 11월이나 돼서부터 출사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좀 더 사진을 좀 적극적으로 찍게 되고 인물을 찍기 시작한 건 올해 1월부터예요. 1월부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이게 생각보다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늦게 시작하게 돼 그만큼 더 좀 약간 절박하게 찍었죠. 많이 찍었고 고3처럼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는데 독학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책이란 책은 닥치는 대로 읽었고요. 사실 이 사진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너무 달라요. 대중이 원하는 사진들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사진과 내가 대중이 원하는 원하는 사진이 사진이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찾는 과정도 생각보다 심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사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네. 가치관, 네. 어떤 사진을 찍고 싶은지에 대한 좀 그런 개념들을 먼저 탑재를 하고 싶었었어요. 구도나 뭐 색감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사진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사진 찍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의 서적들을 좀 많이 읽어보기도 했고, 그 이후로는 좀 기술 서적들이나 보정 같은 것들, 좀 일본 작가들이라든지 그런 사진집들도 보고, 매거진들을 보고, 그랬죠. 저는 처음에 뉴욕을 갔을 때 니코 GR3라는 저 핸디 카메라를 어떤 필름 시뮬레이션이 좀 강력한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막 라이카 하잖아요. 이제 카메라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도 이 카메라를 좋아하지 않았을 때도 라이카는 알고 있었어. 그냥 갖고 싶어서 라이카 가장 저렴한 라인 중에 디룩스 8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뉴욕 갔을 때쯤 미국에 있었어서 거기서 하나 샀고 근데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냥 가볍게 툭툭 찍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일상용이 2대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 촬영이라든지 좀 더 해상도가 높은 사진들이 필요할 때 쓰는 장비는 니콘에서 나오는 Z6 3를 쓰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카메라가 세대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더닝 크루거 봉우리에 뭔가 무너졌다고 제가 그 글을 봤는데 이렇게 봉우리에 무너진 날 가장 먼저 한 행동이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저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지식의 깊이가 깊지 않을수록 전문가인처럼 포장하는. 행세하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그러다가 그런 분들의 지식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아 내가 정말 우주의 원지구나라는 걸 깨닫는 상황이 온대요. 그게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죠. 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네. 사진 실력도 실제로 늘었고 남들 사진을 보니까 아 별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살짝 자만심도 생겼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정말 잘 찍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면 와 진짜 나는 벽 느끼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 눈에는 내 사진이나 내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진들이나 뭔 차이가 있을까 현타가 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아 내가 뭘 놓쳤지? 내가 뭐 잘못 배웠나? 하면서 다시 좀 기본부터 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진을 찍고 싶어요. 사진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혹은 사진 작가가 되고 싶어요. 왜가 필요해요.
사진작가가 왜 되고 싶어? 사진작가로 돈을 왜 벌어야 돼? 하필 왜 사진으로 돈을 벌고 싶어? 돈을 어떻게 벌 건데?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돈이 안 되면 뭐가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이런 고민들이나 스스로의 어떤 가설들이 없어요.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엔 오만했죠. 이 정도는 내가 1년만 배우면 따라잡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따라잡고 난 다음이 없었던 거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영역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엔 아까 더닝크루거 얘기했을 때 조금 이어가는 느낌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게 중요하고 그냥 보여지는 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하나하나 근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런 것부터 잘 해나가는 공부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저는 실제로 사진작가분들한테도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 주제예요. 저는 그 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나의 인생 경험에서 내 세계관에서 내 가치관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사진작가가 됐든 미술작가가 됐든 음악인이 됐든 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어떤 현현화하는 사람들이 예술가잖아요. 네네. 그냥 단순히 예쁜 것만 줬는다고 하면 저는 이게 내가 사진작가나 포토그래퍼가 아니라 그냥 삼각대 카메라 셔터 버튼 누르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좀 편협한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내가 사진으로 찍고 싶은 사람이라면 뭘 찍고 싶지를 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뚜렷함이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항상 느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보면서도 느끼고요. 사실 뭐 팔로워가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뭐 10명이든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너무 많죠. 요즘 시대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 치킨집 하나 차려놓고 전단지 뿌리면 알아서 찾아오는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SNS도 그랬어요. 계정 만들어 놓고 태그 달아 놓으면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뭐 알고리즘도 있고 후킹도 해야 되고 무슨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사진 같은 장르는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되는 영역이잖아요. 누구나 좋은 장비를 살 수 있고 누구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도 좋은 퀄리티로 찍을 수 있으니 달라야 돼요. 차별성을 줘야 되는데 네. 그거 주는 게 힘들어요. 근데 상업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걸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매력이 그런 무기가 필요하고요. 그 사람의 매력을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이 필요하고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사진에서의 어떤 특별한 컨셉, 컨셉추얼한 것들이 특징이 되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망하지 않는 프랜차이즈들, 잘 뜨는 프랜차이즈들처럼 광고를 잘하는 거, 이걸 경험하고 쉽게 만드는다, 이런 것들은 영업, 디자인, 마케팅 3요소가 저는 다 포함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할 줄 아는 사진 작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누구나 뛰어들지만 1년 이상, 2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좋아하니까 취미 사진가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 시대가 혼자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PR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영업이 됐든 브랜딩이 됐든 뭐 좋은 말로 포장할 수는 있겠다만 결국엔 나를 알리는 거죠. 꼭 필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는 이제 내 사진이 맞냐 라는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진에 뭐 어떤 워터마크를 뺀다든지 업로드되어 있는 계정을 빼고 그냥 사진만 딱 던져놓고 이게 내 사진인지 알아보는 것들은 저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속성. 무조건. 음악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감을 받은 것들, 모티브가 된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작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일관된 작업들을 하느냐, 연속된 작업들을 하느냐가 좀 좋은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게 메인인 사람이에요. 저는 매 현장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래요. 그냥 예쁜 포즈, 예쁜 각도 잘 찾아내시죠. 잘 어울리는 것들도 좋은 의상도 잘 골라주시고 좋은 로케이션. 근데 저는 자기의 객관화를 해서 저를 포지셔닝 했을 때 애매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매하게 찍고 애매한 눈이에요. 애매한 실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경험들이, 제 인사이트들이 나누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록하더라도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요. 저는 저만의 무기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막 무장해제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방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제가 툭툭 던져드리는 질문들, 그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 과정에서 피사체이자 모델인 스스로가 본인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 있죠. 저는 그걸 팔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사진들이 더 자연스럽고 본인도 몰랐던 모습들이 나오기도 해요. 저는 그런 촬영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런 걸 브랜딩화하는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뚜렷한 이제 생각이 있긴 있으신 거네요. 네. 확실하게. 저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예쁘게 찍혀보고 싶다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찍혀보고 싶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어야 된다. 자신만의 철학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돈이 안 돼도 introduce yourself, 이 말의 의미에서 촬영을 계속하게 되는 뭔가 원동력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사람을 그렇게 믿는 편이 아닌데요.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이고요. 되게 역설적이죠? 네.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한국인의 특징 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 본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어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다고 쳐봅시다. 네. 커피 한 잔 누가 사줬어요. 고맙잖아요. 고맙죠. 네. 다음에 내가 한 잔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까 그런 제 경험을 팔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 제 선의로 정말 컨설팅 하듯이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제 촬영 시간은 짧지 않아요. 기본 2시간 이상이에요.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닌가요? 보통 1시간 정도로 하시죠, 보통. 그 경우에는 뭐 3, 4시간도 찍어드리고요. 돈도 안 받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들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저를 다시 찾지 않더라도 네. 누군가한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뿌리의 원리를 찾다 보면 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의 힘을 믿는 거죠. 여기 반은 성공이라고 했던 게 지금 네. 보시면 색깔이 이쁜 꽃도 있고 그냥 길에서 그냥 대충 찍어도 이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옆에 지나가도 그냥 경계는 하지만 엄청 경계를 하진 않아요. 네. 고양이 습성이 이제 경계가 패시브인 친구들이라 근데 그냥 진짜 카페 들어가서 카페 스냅처럼 찍어도 딱이죠. 지금 여기는 제가 생각한 그림보다 좋은 그림이 훨씬 많아요. 저런 제가 좋아하는 낡은 것들 여기는 완전 한번 촬영 와야겠다 싶어요. 재밌게 찍을 수 있거든요. 이런데도 그냥 막 맨발로 찍는다든지 그러면 재밌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시골 바이브. 그 생각해봐요. 이제 을지로 이런 데서 힙한 사람들이 많이 찍잖아요. 을지로 같이 빈티지한 데서 힙한 옷을 입고 가니까 그게 대비가 돼서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엄청 힙한 곳에서 현대적인 곳에서 막 되게 좀 고전적인 의상을 입으면 또 그것도 눈에 가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골스러운 풍토가 있는 데서 뭐 웨딩 드레스를 입고 막 분홍색 스타킹 같은 걸 신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재밌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을지로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결국 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소를 찾아와서 찍는 게 또 하나의 색깔이 될 수 있고 매력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로케이션을 잘 공유를 안 하죠. 이게 다 자기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로케이션 아예 DB를 파는 데도 있고 다 아는 데가 공유돼 있으면 그땐 이미 거기는 다 오픈이 됐다는 뜻이니까. 안다는 것은 검색해서 나온다는 건 누구도 넣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도 넣을 수 있다는 건 뻔한 느낌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네. 자, 바디 프로필 같은 걸 찍는다고 생각을 해도요. 스튜디오에서 막 그렇게 찍으면 그냥 안정적이죠. 근데 아까 저기 저런 데서 찍는 거다 생각해봐요. 되게 이질적이고 1초라도 더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경험 자체도 본인도 재밌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 스튜디오라는 것도 결국엔 자연의 빛을 흉내낸 공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연에서 찍는 게 더 잘 나옵니다. 이 자연광을 이해를 잘 하신다면 물론 그것들을 잘 하시는 분이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또 그것도 다른 레벨이긴 한데 그러니까 좋은 결과물을 남기려면 그만큼 행동으로 많이 옮겨놔야. 네. 정말 좋은 스팟을 이렇게 찾으시면 그러니까 결국엔 보정을 하는데 보정을 잘 안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좀 작가님들마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본 장면에 네. 그대로 연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이제 미술적인 느낌으로 본인만의 재해석을 해서 보여주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 색깔마다 감정이 있는 거 아시죠? 빨간색이면은 약간 뭐 분노나 어떤 따뜻함, 파란색이면 우울, 차가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의 행위는 내 관점에서 내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물이든 뭐든 내 감정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들도 내 감정을 섞고 싶다면 그런 색깔이 주는 의미 같은 것들도 신경 쓰면서 보정을 하면 내가 만족스럽죠. 근데 그걸 이제 모델이 좋아하면 금상첨화고 대중까지 좋아해주면 더 나이 없이 좋죠. 사실 이제 모델들은 작업 스타일들을 보고 선택이 되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대중이 좋아하는 사진은 또 다르긴 하니까요. 지금부터는 이 지도를 보면서 좀 정처 없이 저런 데서 그냥 찍으면 그 자체 밑에서 찍는 거 생각하면 웅장한 거예요. 여기서 내려갈 수 있다고 치면 그 내려가서 위에 하늘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산도 보이죠. 밑에 뭐 이상한 물 흐르는 것도 있고 여기서 뭐 맨발로 있는다 치면 되게 재밌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장소들 하나하나가 저는 다 재밌는 스팟이라고 생각해요. 또 바로 옆에 운동장도 있죠. 모든 곳이 그냥 사진 스팟. 사진을 찍으면 일상에서는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보면서 작은 즐거움도 찾는 거죠. 저런 데서 찍어도 예를 들어 좀 우울한 느낌을 찍는다든지 곳곳이 스팟이에요. 그런 차례들이 있어요. 이게 모델도 본인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더 하이를 찍는 작업이 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에요? 하이가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작업의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더 방점을 찍는 거죠. 더 좋은 사진? 이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올렸던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갱신인 거죠. 운동선수로 따지면 신기록 같은 게 그런 사람들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같은 걸 느낄 때 아 이거는 내 작업들 중에 베스트다 약간 이런 기분이 들 때 보면 알아요. 자기 작업들을 하면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제일 뿌듯하죠.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모델도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아 제가 이 모델을 찍으면서 그냥 뭔가 하나의 성장을 했다 레벨업을 했다 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로 형용하기는 좀 어렵네요. 노쇼. 그런 경험도 많이 있으세요? 아 많죠. 여기 있어요. 다들 왜 그러는 걸까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방지하는 데는 기술적인 그런 응대 매뉴얼도 있겠다만 저는 노쇼가 생기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걸 그냥 스스로의 자극으로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뭔 말이냐면 아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노쇼 당할 만큼 그냥 간절한 촬영 기회가 아니구나. 나와의 촬영 시간이 더 간절하게 느낄 수 있게 내가 더 잘해야겠다. 멘탈 싸움도 진짜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지근거리에 있는 모델분들을 많이 알면 좋아요. 말을 쉽게 정확하게 내가 어쨌든 이 사진으로서의 협업을 하게 되면 네. 모델을 구하거나 헤어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을 구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느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못하겠으면 사진이라도 가져와서 그 이제 사람들은 레퍼런스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정돈이 돼 있고 어떤 느낌으로 찍고 싶다 라는 걸 저는 노션으로 정리해서 드리는 편인데 그걸 잘 전달을 할수록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는데 실패 확률을 떨어뜨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시간 약속 이런 것도 신뢰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나 아무래도 이제 저도 덤벙대는 게 있는데 메모리 카드를 놓고 온다든지 배터리를 빼고 온다든지 만약에 네. 웨딩 촬영이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끔찍한데. 소송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진짜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네, 다음이 없거든요. 좀 어디 가서 뭐 배터리를 구할 수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김밥 천국이니 뭐 김밥 나라니 네. 많잖아요, 동네. 그쵸. 근데 거길 가야 되는 이유로서 생각한다면 야, 저 집은 야 제육은 잘해, 실드 돈가스는 잘해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제 스스로 자기 객관화했을 때 상위 1% 5%가 될 수 없으면 저기 어디 중위권에서 뭐 하나 잘하는 중위권 뭐 하나 스페셜하게 잘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웨딩도 찍을 줄 알고 스냅도 찍고 뭐 제품도 찍고 뭣도 찍고 다 찍을 줄 아는데 그 중에서 인물을 제일 잘 찍는다 뭐 이런 느낌이죠. 특히 포화된 시장이라고 하지만 그냥 스냅이나 웨딩이나 이런 걸 찍는 게 가장 사실은 현실적이긴 해요. 당근 이런 데서도 요새 하니까 일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아르바이트라도 한다든지 제품 촬영이라도 하러 간다든지 사실 제품 촬영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뭐 룩북 촬영 현장에서 어지를 구한다 뭐 일일 알바 같은 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은 나라는 플랫폼이 없으니까 플랫폼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엔 그런 플랫폼이 아니어도 나라는 브랜드가 있는 플랫폼을 내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방법은 너무 많아요. 이게 끊임없이 A/B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 본질은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효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타겟화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10명 중에 1명이라도 잡는 광고를 하겠다가 저는 똑똑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진짜 잘 알아야겠네요. 내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가치를 쫓다 보면 따라오죠, 흔히. 그러니까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SNS 못하는 1인 사업자, 이 프리랜서가 생존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제는 뭐든지 잘해야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점점 슈퍼맨이 돼야 되죠. 이제 사진은 누구나 찍는 시대. 유고님 사진은 무엇으로 구별되길 바라시나요? 저는 제 사진 자체로 구별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기엔 제 역량이 제 스스로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일 수도 있고. 미래에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 예체능이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게 한계가 있는 애매한 재능들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사진을 수단으로서 생각하기보다는 저한테는 과정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랑 사진을 찍는 모든 분들께서 이 사진을 저랑 찍으면서 좀 사진이라는 경험을 더 즐기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이제 저만의 개똥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델한테 많이 알려드리는 편인데, 꼰대처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피사체가 되는 모델들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을 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는 사진가 라는 브랜드로 저는 자신을 만들고 싶어요. 사진이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을 공유하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기록의 의미가 사실은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를 돌아보는 거죠. 저랑 사진을 찍음으로써 지금의 내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저는 그 가치를 좀 많이 제공하고 싶어요. 사진 찍는 직업은 너무 멋진 일이에요. 제가 지금은 수입이 없이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돈을 벌어야 되고, 제 머릿속에서는 가설들이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한. 그게 이제 마음처럼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 그랬을 때 저는 아르바이트, 또 카페 아르바이트들, 사진을 부업으로 해야 되나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그랬을 때 내가 다시 이 열정을 갖고 사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가 제일 무섭죠. 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몰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이 열정이 불꽃이 꺼질까봐가 무서워요. 두려움은 아닌데 네. 힘든 건 있어요. 예를 들어. 고독해요. 이런 일을 하면 네. 중독되고 고독하고. 이게 이쪽 계통 뭐 사진, 음악, 네. 뭐 미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몰입하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잔인한 현실이기도 한데 네. 외롭고 고독할수록 잘 나와요. 저 그거 너무 공감. 심플하게 결핍에서 나와요.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애인이 없으면 없어요. 그거는 일이에요. 일이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적어놓은 맥락인데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을 살펴보면 저는 일보단 사랑이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키우고 사랑을 왔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 제 삶의 이유였던 사람을 잃고 나니까 이제는 삶의 이유가 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삶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진이 된 사람이죠. 저라는 사람은 지금 사실 그 자체가 됐어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게 된 순간이기도 하네요. 저는 그 두 가지 변곡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작년에 퇴사하고
뉴욕으로 혼자 여행을 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사진 멘토분이랑 포토그래퍼 캠프를 갔을 때, 이 두 개가 저한테 큰 변곡점이자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뉴욕에 갔을 때 첫날에 바텐더가 여기 왜 왔니? 아이샤인이 이제 또 키도 조그마한 애가 왜 왔냐 그래서 아니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아니냐, 자유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왔다 이랬더니 대뜸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 한국에 있을 땐 자유롭지 못했냐? 그랬다. 맨날 야근하고 집에 오면은 시간도 없고 유튜브 보고 막 그러다 보면 내 할 일도 못한다. 잠깐만, 네 할 일 그렇게 없고 야근 많고 그 직업 누가 시켜서 한 거냐? 내가 골라서 하긴 했다. 정말 한 시간도 없냐? 아니 있긴 있다. 근데 이 대답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모든 제가 자유가 없다라고 느끼는 감정들은 제 선택에 의한 결과들이더라고요.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든 거죠, 그 친구가. 그러면서 정정을 해주는 게, 제가 자유를 찾아서 뉴욕으로 온 게 아니라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라서 뉴욕으로 온 거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그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네. 야, 씨, 잠깐 이게 뉴욕인가? 야, 이게 진짜 자유구나. 그때에 대한 좀 자기를 처음 돌아보게 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좀 존경하는 포토그래퍼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찍은 것 같은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계정 이런 거 다 떼고 봐도. 근데 그분이랑 이제 오키나와로 포토그래퍼 캠프를 갔었고, 사진도 배웠지만 이제 술자리에서 약간 인생 컨설팅 하듯이 피드백을 받다가 사실 독서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나이쯤 되면 누군가한테 잔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되게 신랄하게 많이 까였어요. 근데 까인 것도 그 사람이 저를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저의 습성까지 다 파악을 하시고 설명해 주신 피드백이라 너무 좀 경이롭기도 했고, 시간 동안 저를 진짜 더 저기 밑바닥까지 저를 좀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단점이 뭐냐요. 단점 몇 개를 얘기했는데 아니래. 그래서 계속 얘기하라고 하다 보니까 단점이 한 20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한 거 잘 기억하라고. 거기서 그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만 고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런 맥락의 대화들을 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되게 소중한 기억이네요. 네, 저한테는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요. 사진적으로 이제 철학적인 부분들, 이제 저희 멘토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나눠주신 것도 너무 좋은 관점이라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저는 형이 없는 사람들이면 전시, 책 이런 거 진짜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살았던 사람들, 무언가에 미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결과물들이 있는 것. 그래서 어른들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소리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해놨으니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즐겁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직장을 바꿔왔던 것들은 할 수 있어서 했고, 하다 보니 안 해봤더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고, 그게 됐기 때문에 취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증명을 할 수 있었어서. 근데 결국에는 사실 다 누구나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스타트업 이런 데서 많이 굴렀으니까 분명 열심히 살고, 내가 쟤보다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쳇바퀴 도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답답하죠. 돈도 안 받는데. 근데 너무 정직해요, 이 사진이라는 일이. 그러니까 나 혼자만 좋아하면 남들은 관심도 없고요. 나도 좋아하고 남도 좋아하는 작업물을 내면 조회수나 어떤 포스트에 대한 피드백이 진짜 정직해요. 진짜 정직해요. 그 사람의 외모가 좋아서랑은 다른 얘기예요. 사진 자체. 이 진짜 우스갯소리로 제가 처음에 인물 아니고 그냥 풍경 사진, 스트릿 사진 찍었을 때 피드백이 더 좋았던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막 팔로우 늘어나는 숫자가 더 곡선이 가파르기도 했었고요.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그런 풍경이나 스트릿 사진은 포스팅을 인스타에는 안 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정직한 영역이구나, 인풋 아웃풋이. 그게 제가 계속 하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네,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제가 사진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면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언어만 되면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5년 안에 저라는 플랫폼의 한
색깔이 여행사처럼 네.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저한테 수단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수단 속에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중에 하나인 사진이란 경험을 통해 좀 더 재밌는 경험, 인생 여행이라는 그 경험을 좀 더 부스팅 시킬 수 있는 잘 재밌게 인상 깊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여행사를 하나 만들고 싶고요. 그때 그걸 만들었을 저에게는 야 이제 고생했다. 근데 아마 그걸 만든 시점엔 더 고생해야 될 텐데 지치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겪은 인생을 기록하는 게 사진이라면 제가 SNS 하고 남에게 사진 찍어드리고 이런 게 공유인 것 같아요. 사진은 저의 인생의 기록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제가 모델들한테 막 어떤 저와의 경험을 제가 제공한다라고 하지만 저도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드리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답변들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좀 더 제 생각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거나 오류를 찾거나 오류가 있진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외로움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가치를 줬는 사람이랑 인터뷰했다는 것 자체로도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이게 뭐랄까 아까 저점 매수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이길 바라죠. 뭐 더 느려도 좋으니까 근본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가시는 거죠. 저도 이렇게 사진 작가로서 이제 살아가시는 분과 나눠본 것도 너무 좋았고. 이러니까 돈을 못 버는구나. 아, 저는 지금 퇴직금 갈아 넣어서 하는 그런 뒤가 없거든요. 저도 뭐 아무튼 뭐 차 안에서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진 못했지만 이건 이거대로의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에게 또 영광과 가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자바트의 슈브로였고요. 저희 포토그래퍼 유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